저는 2020년도 봄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신입생으로 이제 화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 학부를 5년 정도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필기 시험도 있고 면접도 있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전형으로 먼저 1차 심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면접 전형으로 해서 이제 뭐 화이트보드 이제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은 교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걸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서류에서 이제 아마 3점대가 안 되면 이제 서류에서 일단 탈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카이스트 학부생 기준으로 4.3 만점에 이제 앞에 이제 1의 자리가 이제 3이 아니면 네, 1차에서 거의 떨어지는 걸로. 타대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두세 분 정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이제 거의 그 과에서 이제 그 타대에서 과에서 이제 거의 수석이나 차석 정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학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4점대라고. 일단 면접 과정은 수험 번호 순서대로 일단 면접을 하고 대기실에서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 5명씩 이제 면접 장소 앞에 의자에 가서 앉아서 이제 한 분씩 면접을 보고 나오시는데 저희도 이제 방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 크게 이제 화학에서 이제 세부 분야로 갈라진다고 하면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근데 분야가 이제 서로 공통점이 있고 비슷한 두 과목씩 이제 묶어서 뭐 첫 번째 방에서 물리화학과 무기화학을 했으면 그 다음 방에서는 유기화학과 생화학 이렇게 2개를 묶기도 하고 아니면 두 번째 방에서 유기화학, 생화학, 고분자화학 이렇게 묶기도 하고요. 분야가 비슷한 이제 교수님들이 계신 방에 들어가서 면접을 이렇게 2번 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전공 평점이 4점대여서 교수님들이 전공 관련된 지식을 많이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각오라든지 이제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께서 자기소개 30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를 이제 나름 포부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다음 질문이 이제 개별 연구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대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연구를 꽤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개별 연구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했는지 그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연구한 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간단하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에서 그렇게 물어보고 되게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나와서 이제 두 번째 방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 방에서는 화학에서도 이제 일반 화학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분자 간 상호작용 하는 힘의 종류를 이제 많이 이제 다루는데 그 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있는지 말을 하고 그 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라 이런 질문을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도 개별 연구 관련한 질문을 하셔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질문 끝나고 나서 바로 나왔어요. 사실상 학점이 좋으셔서 네. 크게 전공 관련해서는 이렇게 네, 안 물어보셨어요. 압박 면접 그런 식은 아니었나 보네요. 네, 교수님들이 많이 웃으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제 뒤에서 면접을 기다린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면접을 하고 나오는 걸 봤는데 제가 면접하고 나온 시간하고 이제 자기가 면접한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당연한 거지만 이제 학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 유기화학은 사실 이제 유기분자를 다루는데 그 유기분자들 사이의 메커니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자가 어디를 쳐서 이제 그 분자가 어떤 새로운 반응물을 형성하고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그 메커니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특정한 반응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교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거를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학생이 설명을 했는데 교수님이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공격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이 상세해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 그 학생이 카이스트 대학원에 들어가도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판서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 쪽으로 지금 연구실을 선택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네. 제 현재 지금 지도 교수님이 첫 번째 방에서 앞에 앉아 계셨었어요. 교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직역을 하면 어디 방 가고 싶어요? 라고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현재 지도 교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모 교수님 방 지금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연구도 몇 학기 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아 그렇군요. 다들 수고하시더라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학업 공부가 있고 그리고 연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구는 솔직히 말하면 학부 때 이제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학업 쪽에서 공부 쪽에서 이제 자기가 준비가 됐다는 거를 잘 어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들은 이제 뭐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뭐 따로 없고 그냥 이렇게 구술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접할 기회가 더 많이 없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학부 때 이제 대학생 때 공부하셨던 각 과목들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이 각 과목들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제 솔직히 중요한 개념들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큼직큼직하게 한 번씩 완벽하게 익혀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들한테 이제 시험 족보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받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선배들도 이제 대학원 면접에 그 족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대생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많이 없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서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원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타대생 분들도 이제 가능하면 원서에서 이렇게 개념을 원서에 나온 흐름대로 설명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네 학점이 이제 이미 정해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나 저희 연구실에 이제 타대생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타대에서 카이스트에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자대생들 위주로 뽑는 분위기고 타대생들 이제 좀 더 엄격해지기 마련인데 그분이 이제 타대에서 오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카이스트에서 그 학부 연구생을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제 학부 연구생으로 이제 컨택을 교수님과 해서 자리를 좀 잡아서 이제 학업이 조금 이제 자신의 단점으로 약점으로 이제 잡힌다면 연구 쪽으로 자기가 조금 더 이제 어필을 하고 두각을 좀 드러낼 수 있도록 교수님께 좀 그렇게 그건 되게 굉장히 좋은 네, 팁이네요. 네. 미리 컨택을 해서 인턴을 해보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리 컨택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오기 한 2, 3년 전에 개별 연구를 하면서 미리 그때부터 이제 제가 조금 공격적인 태도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 미리 TO가 있는지 미리 이제 뭐 향후 한 2, 3년 뒤에 TO가 있는지 여쭤보고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으면 교수님과 마주칠 일이 있잖아요. 한 번씩 이제 인사드리면은 교수님께서 먼저 이제 말을 거시니까 그렇게 어필을 하면서 사전 컨택을 먼저 하는 형식이었고 그렇게 안 되고 이제 나중에 컨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연구실에 TO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컨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입학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자대니까 이제 취업이 좀 공대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좀 불이익이 있다, 좀 안 좋다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학부생 때도 이제 화학공학과와 화학과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화학공학과가 무조건 이제 화학과보다는 이제 공대니까 취업도 더 잘 되고 수요가 더 많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화학과에서 이제 학업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꼭 맞진 않더라고요. 이제 화학과도 대기업 취업이나 아니면 뭐 수요가 많은 편이고 화학공학과만큼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석사나 이제 특히 박사를 따게 되면 이제 대우가 훨씬 좋아지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급여라든지 아니면 처음 갔을 때 이제 직급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불러주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교수를 생각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런 의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랑 그리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박사과정의 이런 생활이 석박사 과정의 생활이 저랑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저의 실적을 내고
논문을 내고 네, 그런 과정이 사실 카이스트 대학원만큼 잘 돼 있는 학교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에서는. 네. 그래서 카이스트 박사까지 해보고 싶어서 대학을 진학하게 아,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조언을 해주자면 사실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 한 2학년 때부터 이제 확실히 대학원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저도 중간중간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학부를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판단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학업을 그만 마치고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이나 아니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사회로 나가서 자기가 학부까지 배웠던 거를 써먹고 싶다면 졸업을 바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뜻이 확고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대학원을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제 석사라든지 아니면 석사 산학 장학생 그런 시스템을 많이 이제 조언을 하는 편인데 석사나 아니면 석사 산학 장학생 같은 경우에 2년 정도면 사실 대학원 과정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뭐 논문 같은 것도 한 편 정도는 써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50대 50이다.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하고 이제 50대 50이다 라는 분들에게는 저는 석사를 해보시는 거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같이 끼고 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